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단체로 인동쌀 풀이에 대해서 모집을 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인동쌀 풀이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시면서 여러 가지 쌀들이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역마쌀이라든지 자궁쌀이라든지 인동쌀이라든지 아니면 도화쌀이라든지 이런 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물론 좋은 쌀도 있고 나쁜 쌀도 있지만 예전에는 좋은 쌀이 좋은 쌀이 아니었다가 또 이 현대에 와서는 좋게 작용하는 쌀도 있고 또 예전에도 안 좋고 지금도 안 좋은 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에게 살면서 가장 영향을 좋은 쪽으로 미치면 좋은데 근데 살면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미치는 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인동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동쌀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동쌀이라는 거는 조상의 잘못, 그리고 조상님들의 살생, 조상님들의 나쁜 짓을 하시거나 살생을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어떤 해로운 일에 대해서 많이 업보를 갖고 지내셨던 조상님들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게 우리가 인동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배 속에서 나와도 다 같진 않잖아요.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또 안 좋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연어리 씨를 보면 태어난 생년월일을 이렇게 보면은 그 생년월일에서 인동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생일 끝자리에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어난 날짜에 여러분 음력으로 날짜에 1일하고 3일하고 8일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쌀이라고 해요. 1일과 3일과 8일. 근데 138이 1일과 3일과 8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1일, 13일, 18일, 또 21일, 23일, 28일 이렇게 숫자의 끝자리에 138이 붙으면 우리가 이거를 인동쌀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근데 이 인동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쌀도 있고 나쁜 쌀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역마쌀, 특히 여자가 역마쌀이 있다. 그럼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막 동서남북 분주하게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자꾸 집을 나가. 이 여자가 바람이 난 것도 아닌데 자꾸 집을 나가. 그러다 보면 또 바람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역마쌀, 이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했던 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도화쌀, 이런 것도 굉장히 금기시됐죠. 왜냐하면 여자가 도화쌀, 그러면 만인의 꽃이 돼야 되는 건데 자꾸 예를 들어서 유부녀인데 누군가에게 자꾸 꽃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남의 남정네가 자꾸 이 여자를 꽃을 보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듯이 이런 도화쌀이나 역마쌀이나 안 좋은 쌀들이 있는데 특히나 예전에 그렇지만 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도화쌀이나 역마쌀이 없으면 안 되는 직업들도 있어요. 그게 연예인들이죠. 특히 연예인들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강단에서 교수님들 강사하시는 분들 또 혹은 우리같이 이렇게 무당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요 역마쌀이나 이 도화쌀이 없으면 인기가 없어서 이 직업적으로 승승장구할 수가 없어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빴지만 또 지금 현대에서는 굉장히 없으면 안 되는 살의 작용이 있다는 거죠. 다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인동쌀이라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좋지 않아요. 어떤 면들이 좋지 않냐면 이 인동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풍파가 있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풍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겪는 풍파가 있습니다. 어떤 풍파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인간에 대한 풍파예요. 인간. 우리가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인간이고 부부 간에도 인간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예를 들어 뭐 직장 생활을 한다. 아니면 내가 뭐 옆집 아줌마랑도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그룹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관계에서 고력을 당하고 고력을 얻고 또 풍파를 당하고 풍파를 얻고 하는 게 이 인동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가 살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부간에 서로 인동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한쪽에서만 치우치게 인동살이 있든지. 그러면요, 부부의 불화가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공망이 시작되고, 공망이 든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부 공망이라는 거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뭐 애정이 있고 애틋하게 이렇게 알콩달콩 죽을 때까지 살면 좋은데 부부의 공망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별을 못하고 억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늬만 부부처럼 우리가 산다는 표현하죠. 무늬만 부부처럼. 아니면 뭐 너각각 나각각.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살긴 사는데 주위에 인가 친척이 있기 때문에 살긴 사는데 너각각 나각각. 밖에 나가서는 부부처럼 보이지만 집안에 들어와서는 뭐 방도 따로따로 쓴다든지 이렇게 너각각 나각각.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부부 공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살아서 이별하는 거는 이혼으로 보고요. 또 죽어서 이별하는 건 우리가 사별로 보죠. 이렇게 부부간에 이별이 들거나 사별이 들거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인동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부부간에 이제 이별도 받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이도 인동살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립되고 아주 이렇게 불꽃 튀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가 또한 자식을 미워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혹은 요즘에 그런 사건 너무 많잖아요. 막 부모가 자식을 막 해한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해한다든지 그리고 해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로써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너무 무섭죠. 그래서 또 이런 인동살이 또 이렇게 자식과 부모 간에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한 발 밖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 무수히 많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인동살이 작용을 하면 서로 대립이 되고 마찰이 되고 충돌이 됩니다. 또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이 예민하세요. 굉장히 예민하세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예민하게 타고나세요. 그러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표현대로 했을 뿐인데 남들이 들었을 때 듣기가 싫어. 아니면 듣기가 거북해. 아니면 저 사람이 괜히 싫어. 그게 인동살에서 비롯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외로운 사주가 되는 거죠. 외로운 사주. 자꾸 고립이 되고 남하고 섞이지를 못하고 융화가 안 되니까 너무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막 그냥 싫어. 예민해. 이런 경우가 인동살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예민한 것도 그랬지만 살면서 많이 잘 살고 싶잖아요, 다들.
우리가 금전재물 많이 얻고 싶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금전재물에도 풍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재산이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고 금전이 자꾸 이렇게 엇나간다는 거죠. 인동살이신 분들이 금전재물에 이렇게 풍파를 많이 겪으세요. 그러면 살다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살다가 힘들어지면 또 예민하기 때문에 우울증에도 빠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가두게 되는. 그래서 늦게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중에 부모의 밑에 있으면서 부모님들을 연세가 드실 때까지 계속 괴롭히게 되죠. 어떻게 괴롭혀요? 아침, 점심, 저녁을 방에서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아침 들여다 줘야 되고, 식판으로. 밖에서 식구들하고 밥도 안 먹죠. 그러신 분들이 인동살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인동살에 대한 영향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인동살이신 분들이 단명수가 많으세요. 단명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동살을 갖고 태어났다, 알기 쉽잖아요. 생일 끝자리가 1일, 3일, 8일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살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바로 풀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잘 풀려요. 그쵸? 태어나자마자 바로, 적어도 7세 전까지, 우리가 7세, 7살이 되기 전까지 풀어주시면 잘 풀려요. 깨끗하게. 한 번에도 풀리고 다 그냥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7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나이가 들죠. 우리가 이제 10살,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인동살이라는 살의 기운이 강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살의 작용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엄마들이 그러세요. 선생님, 인동살 풀고 싶은데요. 몇 번 풀어야 되나요? 한 번으로 될까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요, 적은 나이에서는 금방 풀리기 때문에 한 번에도 풀리고 두 번에도 풀리고 그러는데, 나이가 점점 막 40살, 50살, 60살 이렇게 되다 보면요, 한 번에 안 풀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살의 작용이 강해지니까. 이 살의 작용이 강하게 되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꾸 벗겨내도 이 살의 작용이 자꾸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살은 하루라도 빨리 푸는 게 좋다. 나쁜 건 하루라도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살도 있고 나쁜 살도 있고, 좋은 살, 나쁜 살이라는 건 없지만 좋게 작용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게 작용을 하는 살도 있고, 나쁘게 작용을, 어느 관점에서 보든 어느 사람에게든 나쁘게 작용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인동살이라는 거는 나쁘다. 좋게 작용하는 건 한 가지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인동살이라는 거는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인동살 풀이 모집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치성으로 해도 2, 300, 3, 400, 구수로 하면은 더 큰 금액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이 모이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적은 금액으로 인동살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138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1일, 3일, 8일, 11일, 13, 18, 20일, 23, 28.
벌써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숫자가. 한 달에 30일까지 봤을 때 9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로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많이 힘든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인동살풀이 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우리 애가 뭐 시험에 합격했어요. 뭐 우리 신랑이 조금 달라졌어요. 부부간에 공망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인동살 같은 걸 풀이를 단체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모집을 할 때 지금 이제 모집을 오늘 이렇게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0월 3일이에요. 오늘이 10월 3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모집을 내면 제가 2주 안에 인동살풀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2주 안에. 그래서 2주 안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2주 안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접수를 함과 동시에 이제 날짜를 정해지게 돼요. 접수가 어느 정도 이제 2주 안에 한 열흘 정도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지면은 제가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시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집되신 분들에게 한해서 공고를 해드립니다. 어디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인동살풀이 단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그 공고를 보시고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을 하시면 좋고요.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매번 이렇게 인동살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세요 하는 준비물이 있어요. 어떤 거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오래 입었던 속옷 중에서 팬티 한 장. 이거는 이제 세탁을 하셔서 제일 낡은 팬티가 있잖아요. 팬티가 없으시면 메리아스도 괜찮고 뭐 근데 대체적으로 팬티를 많이 보내주세요. 팬티가 좋으세요. 팬티를 이제 제일 오래 입어서 낡은 것 중에서 한 장 빨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톱 발톱 머리카락. 손톱 발톱 머리카락. 예를 들면 우리 남편 걸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들 걸 해야 되는데요. 손톱 발톱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은 속옷만 보내셔도 되고요. 또 만약에 손톱 발톱은 안 되는데 아들도 같은 집에서 살고 남편도 같은 집에서 살게 되면 뭐 머리카락이라도 몇 가닥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보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동살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무당 선생님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인동살 풀이에 대해서 모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가 이제 선생님들마다 하는 방식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이제 틀리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인동살 풀이 모집했어요 한다고 인동살만 풀어드리진 않아요. 모든 애군 액사를 살풀이를 전체적으로 해드립니다. 사실은 이득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모집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모집이 되신 분들은 제가 사실은요 어머니 인동살만 푸는 게 아니라 모든 살을 다 풀어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한 번씩 풀고 가면 또 그 다음에 무슨 살을 풀 때 또 한 번씩 다 한 번 훑어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인동살로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살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무수히 많은 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것과 좋은 것, 그리고 좋게 작용하는 것, 특히 안 좋게 작용하는 거를 먼저 선별을 해서 푸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동살이라 이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동살만 풀면 그러면 그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인동살과 함께 자궁살이 방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동살과 함께 고신살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호래비로 살아야 되고 과부로 살아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인동살 풀었는데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게 단체로 해서 적은 금액으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얻어 가시라고 인동살 풀이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애군액살을 같이 다 풀어드린다 이거죠.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집에 빨리 동참을 하셔서 뭐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제가 기간을 많이 두지를 못해요. 일사가 잡혀있는 일사들이 있기 때문에 인동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서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이 비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나쁜 일들과 그리고 나쁜 일이 있다면 나쁜 일들과 모든 애군액살, 나쁜 애군액살이 이 비처럼 다 씻겨져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